안전하고 즐거운 바다여행을 위한 기본 안전수칙부터 해상사고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생존기술까지 5 어벤져스와 함께하는 특별훈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안전 어벤져스 요원 김소연입니다. 앞서 여러분은 어벤져스 요원과 함께 승선시 안전수칙과 중요한 IMO 심볼들에 대해 공부하셨나요? 안전한 바다여행에 대한 사전교육을 아주 잘 받으신 겁니다. 이제 즐겁고 안전하게 여행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주 희박하지만 내가 탄 배에서 피치 못할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죠. 사고로 인해 선박에서 탈출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탈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선박사고 시 탈출 방법은 총 7단계입니다. 첫 번째, 비상상황에 대해 신고하기. 두 번째, 태선 방송 듣기. 세 번째, 태선 준비하기. 네 번째, 비상집합 장소로 이동. 다섯 번째, 비상집합 장소에 모이기. 여섯 번째, 구명뗏목 혹은 구명정 탑승. 일곱 번째, 미 탑승 시 입수. 이를 더 쉽게 정리하면 듣고, 이동하고, 모여서 탈출하기입니다. 단계별로 하나하나 살펴보고 실전 훈련도 해보겠습니다. 유람선, 여객선 등 선박에서 발생하는 비상상황은 화재, 폭발, 침수 등입니다. 앞서 어떻게 위험을 감지하는지 공부하셨죠?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큰 소리가 나거나 폭발음, 강한 충격을 느꼈을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탄냄새가 날 때, 배가 갑자기 기울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때,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엔진이 멈춘 뒤 오랫동안 안내방송이 없을 때입니다. 이런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위험이 감지되면 신속하게 승무원에게 알리거나 119나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내부 신고하기. 비상벨이나 비상전화를 이용해 선박 내부의 비상상황임을 즉시 알리세요. 외부 신고하기. 바다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음을 승무원에게 전달했다면 대피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시간이 지나도 승무원의 대처가 보이지 않고 신고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직접 119나 112에 신고합니다. 신고 내용은 인근 해양경찰서의 경비함정과 구조대에 전달됩니다. 직접 신고할 때는 침착하게 다음 내용을 알려주세요. 사고 시간 및 장소 알리기, 선박 이름, 출발한 곳, 도착할 곳 등 선박 정보 알리기, 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 정보 남기기 등입니다. 먼 바다로 떠날 경우 전화 통신이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즉, 전화 신고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선박에 위성 인터넷이 설치되어 와이파이가 이용 가능하다면 어플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확한 해상사고 위치와 함께 비상상황임을 알릴 수 있어요. 비상시에는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배에서 내려야 할 상황이 되면 신호와 함께 태선 방송이 나옵니다. 태선 방송이 나오면 즉시 준비합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온 겉옷을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구명조끼는 바로 입지 말고 손에 들고 이동합니다. 휴대전화는 꼭 들고 나옵니다. 이때 가지고 온 큰 짐, 가방은 그대로 두고 나와야 합니다. 대피 시 선실문이 열리지 않으면 침착하게 비상망치, 비상도끼, 소화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창문 모서리를 타격해 탈출하면 됩니다. 승객 여러분, 강한 태풍으로 인하여 선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아주시고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객실에서 나와 집합 장소로 이동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선실이나 복도가 기울어져 이동이 힘들 수도 있어요. 복도를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안전하게 손잡이와 안전난간을 잡고 이동합니다. 비상집합장소 심볼 모양을 통해 미리 위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집합장소는 대개 갑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객실에서 나와 탈출 통로 등을 통해 비상집합장소 표시가 있는 곳에 모입니다. 비상집합장소로 모일 때는 대피하는 승객을 막거나 행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비상집합장소에 도착하면 구명조끼를 입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릅니다. 잠깐! 여기서 구명조끼 종류와 착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구명조끼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레저형, 팽창식, 고체식입니다. 레저용은 앞뒤 부력이 같고 고체식은 기도 확보를 위해 앞쪽에 부력이 많은 형태입니다. 이 중에서 여객선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고체식 구명조끼입니다. 고체식 구명조끼는 목걸이형과 조끼형 2가지가 있어요. 목걸이형을 입어보겠습니다. 먼저 구명조끼 구멍에 머리를 넣어 목걸이를 걸듯 끼웁니다. 다음 구명조끼에 달린 끈을 등 뒤로 돌려 버클을 채웁니다. 마지막으로 허리끈을 조여 구명조끼가 빠지지 않도록 신체와 구명조끼를 최대한 밀착시킵니다. 조끼형 구명조끼는 이렇게 착용합니다. 먼저 양팔을 넣어 구명조끼를 걸쳐 있습니다. 다음 가슴 앞에 있는 버클을 채우고 끈을 조여 신체와 구명조끼를 밀착시키고 턱 아래에 있는 가슴끈을 묶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에 있는 끈을 조여 매듭을 묶습니다. 배를 버리고 탈출하는 것은 가장 최후의 선택이고 1%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선박에는 복원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울더라도 침몰까지 가지 않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따라서 선박이 이상을 느낄 만큼 기운 상황에서 기울기가 복원되지 않는다면 비상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승무원의 퇴선 판단이 내려지면 신속하게 퇴선 명령의 지시사항에 협조합니다. 퇴선 시에는 승무원이 구명뗏목과 구명정을 펼치면 여러분은 줄을 서서 순서대로 비상용 사다리나 슬라이드를 이용해 구명뗏목 혹은 구명정에 탑승합니다. 탑승 시에는 반드시 어린이와 노약자를 먼저 태웁니다. 탈출용 설비가 없거나 침몰 속도가 빠를 때 승무원의 퇴선 명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최후의 선택인 맨몸 입수를 통해 선박을 탈출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입수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첫째, 물에서 움직이기 쉽게 하기 위해 신발을 벗고 하강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손꿈치로 턱을 받치고 손가락으로는 코를 막아 물에 빠졌을 때 코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반대편 손으로는 코를 막은 손 위로 구명조끼 깃을 잡아 팔이 풀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네 번째, 한쪽 다리를 반대편으로 넘겨 다리를 꼰 자세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물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해 하강합니다. 지금까지 선박 비상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장되는 시간이었죠? 위험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며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미 여러분은 용감한 해양안전 어벤져스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잊지 말고 머릿속에 떠올리며 기억하세요. 듣고, 이동하고, 모여서 탈출하기. 이 과정을 몸에 익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자, 해양 안전을 위한 어벤져스의 훈련은 계속됩니다. 다음은 앞에서 배웠던 인명구조 설비와 탈출용 설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장비들이니 더 자세히 보고 배워야겠죠? 특히 구명 대목을 실제로 작동하는 법을 생생히 알려드릴 테니 꼭 다음 훈련에도 참여하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해양 안전의 기초가 됩니다. 미션 컴플릿!